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새누리당 총선 후보들의 이른바 원희룡 마케팅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해군이 강정마을에 청구한 구상권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가 강정평화영화제가 정치적이라며 예술의 전당 사용을 불허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화인들은 물론 도의회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중국인 여성은 지난해 12월 행방불명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원 확인이 어려운 불법 체류자들이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렌터카와 관광버스들이 늘면서 공원과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주차장까지 점령해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새누리당 일부 총선 후보들의 이른바 원희룡 마케팅에 대해 도민들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내용을 김현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정질문 첫날, 20대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논란이 쟁점이 됐습니다. 일부 후보들이 원희룡 지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내걸며 이른바 원희룡 마케팅을 한 부분이 먼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새누리당으로 좁혔고 거기에다가 또 특정 후보에 좁혔습니다. 이거는 원희룡 지사님의 변화 개혁, 이제까지의 소신, 이거하고는 좀 안 맞다. 선거 기간 내내 문제가 없다던 원 지사는 도민들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습니다. 보다 폭넓은 지지사의 모습을 제주도민들은 더 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불편함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제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고위공직자 출신 총선 후보가 공유지를 매입해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도민 전반의 의혹과 걱정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행정에서 조사하는 걸 넘어서 저는 감사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만은 감사위원회에서 이건 전면적인 감사를 해서 이거는 털고 가야 된다.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도의회는 제주도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다 이제 반대예요. 도의회, 강정마을 회라든가 그 단체. 그런데 가장 힘없는 단체를 꼬집어가지고 구상권을 청구했어요. 원희룡 지사는 4.3 추념식에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구상권 철회를 건의했다며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법적인 분쟁을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해군에서의 화해 노력을 하더라도 그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제주도가 우리 정부와 해군 당국에 이건 철회를 하도록 제고를 좀 하시라. 하지만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는 강정마을회가 거부해 시기를 놓쳤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 녹지병원 사업자가 부대사업 특례를 활용해 카지노 사업에 진출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상봉 도의원은 도정질문에서 녹지 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사업 목적에 의료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카지노와 면세점업까지 명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현 시점에서 외국 의료기관 유치를 원점으로 돌리면 앞으로 투자 유치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영화제로 번졌습니다. 서귀포시가 강정국제평화영화제가 정치적이라며 서귀포 예술의 전당 사용을 불허하면서 논란이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아이들을 잃은 4명의 아버지와 16명의 전문가들이 전하는 이야기. 세월호를 통해 한국 사회의 병폐를 지적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1회 강정국제평화영화제의 개막작으로 뽑혔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이 영화를 비롯해 20여 편의 국내외 영화를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상영하겠다며 대관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영화제의 취지와 목적이 정치성이 있고 편향성도 우려된다며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성을 띠고 편향성이 우려가 있어 이 공공시설인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대관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결정했습니다.
결국 행사를 열흘 앞두고 영화제 장소는 서귀포 시내 성당과 강정마을로 급하게 바뀌었습니다. 영화제 조직위는 행정이 편협한 정치적 잣대로 시민들의 문화와 예술을 접할 기회를 침해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정국제평화영화제는 예술 축제고요. 이것을 불허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입니다. 서귀포 시민들, 제주도민들이 다양한 예술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공무원들이 박탈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도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잘못된 행정 행위이고 권한을 남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인 요건들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규정에 따른 행정 절차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최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중국인 여성은 이미 지난해 말에 행방불명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주 지역에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면서 불법 체류자가 늘고 있지만 신원 확인이 어렵다 보니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인 23살 A씨가 일했던 제주 시내 단란주점입니다. 지난해 10월 제주에 들어온 A씨는 이곳에서 한 달가량 종업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갑자기 연락을 끊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기로 초창기에는 2명? 3명? 중국인입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중국에도 왔다 갔다 해요. 저도 많잖아요. A씨는 또 다른 중국인 불법 체류 여성 서너 명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가 사라진 지 넉 달 가까이 되도록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 탄로날까 봐 신고를 꺼렸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지난 2013년부터 불법 체류자가 범죄를 당했다고 신고하면 출입국 사무소에 통보하지 않고 있지만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3자에 대한 보호, 불법 체류 신분이라는 그 신분에 대한 그 체류 안정권, 체류 안정에 대한 그런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한편 경찰은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한 36살 B씨가 단란주점의 단골 손님으로 피해자와 술자리에 몇 차례 동석했고 문자도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B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구체적인 물증도 없어 경찰은 오늘 밤까지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시가 중앙지하상가 개보수 공사를 강행하기로 해 상인들과 충돌이 예상됩니다. 제주시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지하부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중앙로 구간 공용보도 천장부터 철거해 동문로와 관덕로 구간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상인회는 제주시가 대화 없이 협박으로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며 24시간 영업으로 공사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내 공공주차장이 렌터카와 관광버스의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단속은 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의 한 체육시설 앞 주차장. 관광버스를 비롯한 영업용 버스들이 주차장 한쪽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들이 차고지가 멀다는 이유로 공공주차장을 사실상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이 11시, 12시까지 육지처럼 다니는 것 같으면 갔다가 타고 올 수도 있지만 그런 시설을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그러면 택시 타고 옵니까?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 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차고지가 부족한 렌터카 업체 차량들이 주차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렌터카와 관광버스의 경우 허가받은 차고지가 아닌 다른 곳에 주차를 하면 2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일주일에 3차례 정도 집중 단속을 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 방안은 없는 상황.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이거 효과가 그때만 하고 뭐 잠깐 했다가 또 계속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해서 고질적으로 주차하는 사람들 방안을 강구하는 중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매년 급증하면서 렌터카와 관광버스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영업용 차량들의 불법 주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복을 입고 20대 총선 사전투표를 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당선인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영훈 당선인은 지난 8일 오전 제주시 1도 2동 사전투표소에서 기호와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복을 입고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에 투표장 100m 이내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지를 할 수 없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944년 지어진 제주 지역 최초의 극장인 옛 현대극장 건물을 매입해 기억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도정질문에서 옛 현대극장의 활용 방안을 묻는 이선화 의원의 질문에 대해 보존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건물 소유자가 팔아주지 않아 애로가 있지만 끝까지 설득해 매입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제56주년 4.19 혁명 기념식이 오늘 제주시 연동 제주 4.19 민주혁명 기념탑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제주 4.19 기념회 회원과 제주도 관계자 등이 참석해 4.19 희생자들의 숭고한 희생의 뜻을 기리며 분향한 뒤 앞으로 추진할 기념사업 등을 논의했습니다. 핫핑크 돌핀스는 설명을 내고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를 남방 큰 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해역이 수심이 깊고 물살이 세며 다양한 물고기가 풍부하게 서식하는 곳이지만 대정 해상 풍력 발전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멸종 위기종인 남방 큰 돌고래의 서식지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지난해 말부터 잦은 비날씨와 한파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957농가에 423헥타르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재해 복구비로 11억 5천만 원을 산정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귀포시가 277헥타르로 제주시보다 2배 가까이 많았고 작물별로는 월동채소가 284헥타르로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제주 영어교육도시 파급 효과 실증 분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21년까지 7개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학생 9,000명을 유치한다는 당초 계획이 이행된다면 연간 3,687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